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초시가 떨어졌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 학생들이. 왜? 초시로 붙는 애들이 요즘 많지 않으니까. 또 그걸 제시다. 또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당연히 얘기 아니고 떠나갔는데 뭐 떠나도 좋아요. 다른 아니니까 뭐 인생 실패가 전부 아니니까. 적성이 안 맞으면 같은 거 뭐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 뭐 다른 데로 찾아야죠. 그것도 좋은데 그 미련이 계속 있는데 이 상황을 했을 때 그래도 다시 해도 될까 자신감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온갖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는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그걸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또는 그 회사 벤처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CEO들은 그런 사람들 누구냐면 계속 성공만 하고 승승장구 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두세 번 실패한 사람이 가장 값이. 왜냐면 그게 실패를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실패했었고 지금 뭐 테슬라 만든 게 누구야?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실패해봤고 그래 안 그래요?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그렇게 갑자기 매출이 일어나서 계속 망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뭐 아마존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뭘 한 거예요? 성공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공부량이 부족하다 또는 뭐 시간 안배를 잘못했다 공부 방법이 틀렸다 아니면 엉뚱한 거 공부했다 아니면 계산 실수다 뭐 마케팅 실수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목이 뭐 꽝이다 라든지 뭐 업무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공부 짜증나고 열받으니까 이러지 말고 지난 시간 공부를 한번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또 하면 돼 안 돼?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건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게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건 다시 공부해야지 하면서 또 책 보고 1페이지부터 또 쭉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떨어져 진짜로. 이제 다시 떨어지면 안 되잖아. 뭐 지금 오늘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 서울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대통령도 지금 떨어져서 저러고 있고 다 떨어지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붙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무래도 1차로 떨어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공부량이 부족한 거야. 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왜냐면 합격 수준의 공부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공부량을 1차에서 합격할 정도의 공부량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차를 커트에 비슷하게 붙으면은 발표할 때까지도 불안하고 발표하고 나서도 자신도 없고 그럼 다이어트 한단 말이야. 또 1차 보게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거라도 하라는 거야. 왜냐면 다이어트 때도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올라가요? 실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1차로 붙는 게 중요한데 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1차 붙을 공부량으로 만들면 안 되고 2차까지 붙을 공부량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1차가 여유 있게 올해 같은 커트가 350이면 한 390, 400, 420 이 정도 받아야 돼 성적을. 그래야 여러분들 공차도 3호 과목 붙을 수가 있는 거고 합격에 가까이 근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5과목 다 붙으면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3월, 그럼 발표가 4월인데 4월에서 내년도 2월달에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한 11개월 정도 남았어. 그렇죠? 20개월, 11개월 남았는데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 정도의 어떤 수준의 공부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겠어? 내년 9월, 10월, 11월이겠어? 아니겠지. 이때는 뭐 해야 돼? 1차가 목전에 있으니까 1차를 또 기까지 열심히 달려서 1차 준비를 해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 세법 같은 경우만 해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 서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아예 세법이 작년에 1차 공부할 때 세법이 부족한 애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세법에 상법화를 하라고 해. 아예 계산 문제 포기하고 그냥 상법처럼 말 문제만 뒷다게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부담이 확 줄어들어. 그리고 계산 문제는 주요 문제, 접대비, 기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전형적인 한 20개만 전형적으로 뽑아서 그것만 연습하고 가는 거야. 거기서 비슷하게 나면 많이 찍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거 빠르면 연할 수 있어. 아시겠죠? 운 좋게 또 말 문제 다 맞추고 계산 문제 찍으면 또 60점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초시 제시에서 떨어져서 다시 준비하는 학생은 올해 세법을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어? 그건 작년에 시간 없을 때 얘기지. 초시생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나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시생이 됐다. 그럼 내가 제시에 또 떨어져서 또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마스터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이제 1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지역적인 데서 말 문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중요한 부분 말고. 그쵸? 뭐 조특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세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포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그런 것들은 언제 해야 돼? 하반기 때 해야 돼. 그러면 계산 문제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연습하는 시간 언제밖에 없는 거야? 시간밖에 없는 거야. 이때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는 또 말 문제 더 정리 안 되고 후달려가지고 거기서 또 다 찍어버리면 또 틀린단 말이야. 또 떨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세법만 그러냐? 아니에요. 회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원가 많이도 포기하지 1차 때. 원가 계산 문제 왜 포기해? 그 8문제가 몇 문제 맞추려고 그 많은 꼬치포기 비교대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180 문제 몇 문제 그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성적이 좋아하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도 계산 문제를 마스터하려면 세모얘기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 객세의 계산 문제가 쉽게 느껴져. 재무관리도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2차 공부하잖아요? 이 2차 공부 끝나고 1차 객변식 문제 풀어봐. 작년에 객변식만 볼 때랑 느낌이 달라요. 훨씬 쉽게 느껴져. 왜? 사이즈가 다르잖아. 생각하는 범위도 다르고. 회계도 마찬가지야. 회계도 2차 중간식 문제 풀다가 객변식 문제 풀면 사이즈도 확 작아지고 느낌이 체감나는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원가도 뭐 두마리 거 없고. 무슨 말인지 원가 2차 큰 문제 다 다루다가 뭐 표준 원가 뭐 종합원가 이런 거 하다가 객변식 문제 하나 봐봐. 그러면 되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덜 안 들어. 근데 그것만 보면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그러면 이런 계산형 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반기에 또 후달린다고. 왜? 그때는 지역적이고 또 서술형 문제 말 문제도 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회계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만 나와 말 문제 나와. 말 문제도 나오잖아. 지역적인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 안 그래요?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 재무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률 때 같은 거 말 문제 나오잖아. 계산 문제는 안 나오더래. 그럼 그런 거 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뭐 세법은 더 할 것도 없고 또 경제학 선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바쁠 거란 말이야. 내가 붙으려면. 그러면 내가 그 실력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떨어졌다 학습하고 해내고 방황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 학교 가다가 다시 학점 들고 이런 시간이 있어? 학교 가서 학점 듣는 순간 나는 내년 또 1차도 불안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왜? 학교 가면 뭐 해야 돼? 중간고사 가야지, 기말고사 가야지, 팀플 해야지, 발표해야지, 레포트 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또 가끔 친구들이 놀러 가야지,
제시들이 이런 전철을 밟아요. 그러니까 제시들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올해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자유예술 예생들 있잖아. 또 2차에서 6타간 학생들 있어. 그런 친구들이 1차 다시 봤을 때 걔네들이 좀 많이 붙었을 거라고 봐. 그 걔들이 커트를 많이 올렸을 거라고 봐. 왜 그랬을까? 걔네는 작년 동차 때 2차를 열심히 달렸잖아. 근데 지금 이제 1차 공부를 다시 할 때 부담이 돼 안 돼? 안 돼. 사법에서 5번 날라갔지. 경영학 거의 다 날라갔지. 어?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또 감사 공부했으니까 외관법이나 국내에서 거의 뭐 또 올해 처음에 쉽게 나왔지. 나도 공부할 필요 없지. 또 재무관리 비중 늘었지. 1차가 얼마나 유리해졌어. 그래 안 그래?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다시 1차 보기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응? 2차가 이제 떨어져 봐서 보게 해야지. 응. 근데 어쨌든 지금 제대로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응.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올해 2차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붙은 친구들. 맨 처음 이서 붙은 친구들 열심히 해. 근데 그 친구가 올해 2차 시험 봤는데 4유 떴어. 5유 떴어. 내년 1차 안 볼까? 또 보겠지? 그 친구들이 또 내년 1차의 합격생 비율을 또 찾아야겠지?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의 지금 떨어진 학생이에요. 뭐예요? 가상의 경쟁 대상이야. 근데 그 가상의 경쟁 대상 친구 열심히 2차 공부한단 말이야. 실력이 조금씩 오면서 많이 올라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경제랑 사법만 하면 돼. 그거랑 지금 헤매고 막 아까처럼 그렇게 지내고 상반기를 지금 2차 공부 열심히 한 친구랑 상반기를 그냥 어영부영 보낸 친구랑 내년 1차 결과가 같은 게 이상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왜 같은 게 이상한 거야? 그 친구들의 성적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농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하고 내가 2차 붙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이 전력을 다해서 2차 준비를 하란 말이야. 뭐 감사까지 공부해도 좋아요. 감사도 지금 안 하면 못 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감사 공부하는 1차에 전혀 무관하지 않을 그랬어. 지금 공인행사법이랑 뭐가 있어? 외관법이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방황하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떨어졌다고 괴로워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가서 한 자리로 또 모아야 되고 학교 많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걸 위기를 어떻게 자기가 기회로 삼고 그걸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현명한 학생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1, 2년 먼저 붙고 늦게 붙고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거지. 그것도 유선처럼 9번 공부해서 붙는 얘기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진 사람들은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공부를 때려치는 게 좋아요. 사실 그거는 이 사회적 자원이 낭비야. 그래 안 그래? 빨리 다른 일을 찾아가지고 왜냐면 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대학에서 다 CPA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나는 회계사 되고 싶다. 꼭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좀 잘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현명한 학생이에요. 뭐 훗날에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내년에 1차가 붙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동차 준비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2차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때 좀 내가 2차 공부 좀 해놓으면 지금 이렇게 빡세게 힘들어하지 않고 2차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죠? 왜? 처음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다 달라. 다르잖아. 맞아 이거 했었지 이런 거랑 어떻게 처음 보는 거랑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공부를 2차 공부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차 내용과 2차 내용이 완전히 다른 과목이고 또 내용도 다르다면은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지금 2차 공부하는 게 내년 1차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내년에 또 세법에 3법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말 문제도 맞춰야 되고 계산 문제도 오류 없이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재무관리 맨날 시간 부족해가지고 못 풀고 나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 빠른 속도 정확하게 풀고 시간 여유 잡고 그 어렵다는 경제학도 생각해서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회계도 물론 실력을 올려야 되죠. 근데 저는 회계는 뭐 어떻게 보면 모르지만 회계세법은 뭐 공부하지 말고 해서 다 열심히 1년 내내 얼마게든 회계사 공부니까 회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가도 그래. 원가도 지금 아니면 제대로 볼 시간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하반기 때 가면은 암기 과목 해야지 또 외워야지 또 회계세법 잊어먹은 과목을 다시 봐야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원가에 많이 투입할 시간이 해도 되지만 괜히 원가에 많이 투입하다가 다른 과목 잊어먹으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투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1차에서 원가 비중이 높아나죠. 낮으니까 심리적으로 투입을 많이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는 게 지금 맞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접근하십시오. 또 붙은 사람은 당연히 올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죠?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뭐 1차가 붙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야. 1차가 계속 영어 붙으면 뭐해? 2차까지 붙어야지. 그래.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상물 프로젝트 공식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